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 1월 9일 금요일에 나올 수 있는 관세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자정 무렵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관세 대법원 판결이 즉 위법이냐 합법이냐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법원에서 뭐 이 사건을 이날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예고를 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제 홈페이지에서 1월 9일자로 이제 중대 사건을 판결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이제 홈페이지에서 공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중대 사건이란 게 좀 주관적일 수 있겠죠. 다른 사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전 세계 언론은 이게 관세 판결이다. 이렇게 일단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설사 1월 9일 날 이걸 발표를 안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뭐 빠르면 1월 중으로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9일 날 이제 대법원 판결이 예고돼 있다. 근데 이미 1심과 2심에서는 위법 판결이 내려졌다. 즉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틀렸다고 확고하게 이제 전 판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대법관들도 9명이 있는데 합법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과거의 언론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조금 알려진 바 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가 패소할 경우에는 세계 통상 질서가 요동을 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월 9일 날이 100%는 아니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는 이미 나올 거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CNBC다, 로이터다 많은 뉴스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NBC를 가져와 봤는데요. 빅 프라이데이가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날 이제 미국의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아마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여론조사들은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좀 부분적으로라도 막힐 것이다. 여기에 이제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리펀드, 뭐 다시 관세 환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금리에 있어서 뭐 커다란 일단 빅 무브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인도에서 볼 때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도는 현재도 50%의 관세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산 석유를 뭐 사고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원래는 한 25% 맞아야 되는데 지금 곱하기 2로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다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큰 이벤트로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위터를 열어보면요. 대법관들 9명에 대한 뭐 신상이나 성향이나 사진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이 9명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분도 한 4명 정도 있고 인종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 성향으로 본다면 보수는 6명, 그리고 진보는 3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보수 6명조차도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고 하고요. 진보는 당연히 강한 반대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칼 씨나 또는 이 폴리마켓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어떻습니까?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판결이 날 확률이 제가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23% 정도입니다. 그나마 30% 정도까지 좀 올라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꼬꾸라지면서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질 확률이 거의 80% 정도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좀 이런 공포스러운 뉴스도 이런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48시간 후에 세계 시장이 붕괴가 될 수 있다. 이제 관세 금요일 되면 불법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도 하고 있고 이분도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금요일은 26년도에 최악의 날이 될 것이다. 뭐 우수수 다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 이유는 뭐 세계에 때린 모든 관세가 이제 덤프, 즉 이제 거의 뭐 0으로 수렴을 할 거니까 뭐 관세 환불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환급이 감당이 안 될 텐데 왜냐하면 수입은 줄어들고 이제 뭐 돈은 없고 하니까 뭐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악영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답은 모르지만 일단은 만만한 게 AI이기 때문에 일단 AI들에게 대법원 판결 직후에 코인과 주식이 어떻게 될 거라 예상하느냐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단 제미나이에게 먼저 물어봤고요. 우리는 단기적을 좀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코인과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위법 판결 시 어떻게 될 것이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은 강한 안도 랠리가 나올 것이다. 관세가 불법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S&P 500이나 특히 제조, 유통주를 중심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얘기하네요. 그리고 코인 시장도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상승을 할 것이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둘 다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합법 판결이 날 경우 조금 확률은 떨어지지만 만약 트럼프가 옳았습니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도 충격과 하락, 코인 시장도 단기 하락,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의외로 코인과 주식이 지금 같이 가는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사실 이 이벤트랑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제 주식도 관세가 없어지니까 실적이 개선돼서 좋아질 것이고, 코인도 뭐 인플레가 떨어지고, 관세가 없으니까 물가가 잡히겠죠. 금리 인하가 오고 뭐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AI를 쓰실 땐 항상 2개 이상을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챗 GPT한테도 물어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판박이 같은 제미나이랑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관세 위법 판결이 나면 단기 시장에서 볼 때 주식이나 코인 등 위험 자산들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고요. 합법 판결이 날 경우는 주식, 코인 떨어질 것이다. 완전 제미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근데 이들이 뭐 맞을지 틀릴지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생각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제 생각과 의견, 그리고 향후 뭐 계획이나 이런 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 테니까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뭐 당연히 틀릴 수는 있겠지만 조금 다릅니다. AI랑 조금은 다르다. 일단 주식의 경우는요. 수긍이 갑니다. 안도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이제 애플이다, 테슬라다 이런 쪽 중심으로 작년에 엄청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관세가 없다. 당연히 그 관세 낸 만큼 이제 플러스 수익을 가질 것이고 매출도 올라갈 것이고 저는 뭐 주식이 올라간다는 건 단기적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코인입니다. 코인 방송이죠. 저는요, 올라갈 거라고는 보지만 극초반에는 막 변동성이 엄청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셨겠지만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뭐 불안 심리를 자극을 하는 뭐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트럼프의 힘이 빠질 것이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뭐 환급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이거 다 뱉어내야 될 텐데 이제 관세 수입은 줄어들고 결국은 국채를 많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 국채 금리가 시장 금리가 이제 갑자기 좀 오르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겠죠. 많이 찍어내야 되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관세가 이제 줄어든다는 건 인플레가 떨어진다는 말일 거고요. 결국은 이게 관세가 합법이냐 위법이냐 상관없이 결국은 이제 트럼프도 관세를 줄일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도 같이 줄어들 것이고 금리도 이제 떨어질 것이고 글로벌 유동성이 올라갈 것이고 결국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초반에는 조금 불안 심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상상력을 해보는 거죠. 틀릴 수 있겠지만 그리고 설사 이제 코인도 단기적으로 오르고 주식도 오를 수도 있겠죠. 이 위법 판결이 날 때요. 근데 만약에 둘 다 오른다 하더라도 이 초반에 코인의 상승률이 주식에는 못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 4월을 생각해 보시면 정확히 반대 경우인데요. 관세는 주식에는 실물 경제에는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코인에는 간접적이잖아요. 이게 관세랑 이제 코인이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주식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코인은 오르더라도 좀 덜 올라갈 수 있겠다. 반면에 작년 4월에는 이제 관세 전쟁을 일으키니까 막 주식들 정말 기록적인 폭락을 했는데 반해서 의외로 비트코인은 잘 버텼던 떨어지긴 했지만 덜 떨어졌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반대의 경우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아시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미 플랜 B, 플랜 C를 다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 여러 가지 타 무역법을 해석을 함으로써 관세를 당연히 유지시키려고 하겠죠. 이걸 뭐 환불을 해주고 이럴 성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동성이 만약에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단기 이벤트에 그치면서 그냥 쓱 지나갈 것이다. 약간 도로 아미타불 느낌으로 결국은 저는 뭐 그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보다 이제 저의 대응, 뭐, 생각, 계획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변동성을 대비해서 어떤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느냐, 뭐, 떨어지면 좀 더 사면 되지라는, 다소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로 사느냐? 계속 말씀드렸던 저만의 비법, 저만의 구명조끼죠. 비트이더는 50%, 뭐, 잡 알트는 이제, 각 알트는 5% 미만으로, 그리고 현금 10% 해지 자산이 있을 텐데, 이 노란색을 친 이런 것들로 결국은 떨어지면 더 사지. 실제로 이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좀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뭐 올라가면 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아마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수가 쌓이고 약간 편안한 투자자들, 잘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돈을 버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게 단기를 맞추는 것에서 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뭐 발표 나면, 뭐 FOMC 나면 그걸로 돈을 뭐 떼돈을 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요, 오래 갈수록 다 사라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단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편안한 투자는 쌀 때 많이 사놓는 사람이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이견이 없겠죠. 쌀 때 많이 사는 기술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언제나 평안할 것이다. 근데 그 쌀 때 많이 사는 건요, 변동성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런 위아래 흔드는 변동성이 없으면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 피터 린치가 오더라도 그 누구도 좋은 걸 싸게 살 기회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싼 적이 없어지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 이벤트가 있다면 항상 나만의 뭔가 포트폴리오나 비법을 가지고 쌀 때 많이 살 수 있는 기술을 연마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이 관세 이벤트는 이벤트성이다라고 하고 뭐 사실 막 엄청난 뭐 노력과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제 흐름이 있는데 한번 이것도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판결을 앞둬서인진 모르겠지만 베네수엘라의 이 뭐 그 마두로 대통령 체포도 약간 충격적이었지만 그 이후로도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나온 기사들을 꽤 많이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방산업체들의 배당하지 마라. 자사주 매입하지 마라. 그리고 경영진들, CEO들 보수 과도한데 이거 너무 많이 주지 마. 성과급 같은 거 주지 마. 이러니까 갑자기 미국 시장에서 방산주가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이런 데가 5% 넘게 막 떨어지고 했어요. 근데 야, 자본시장에서 이게 솔직히 말이 되나라는 싶을 만큼 정말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장 마감 전에는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장 마감 후에 트럼프가 이 발언을 하면서 다시 싹 다 말아 올려버렸습니다. 오히려 더 방산주가 올라버렸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도 국방 예산 늘려야 될 것 같고 내년에 국방 예산을 2천조 원으로 이제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산을 늘린다는 거는 결국 방산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고 방산 기업들 주식이 올라간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산을 다 방산 기업들에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대로 말아 올려버렸는데 이걸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본다면요. 여기 제가 왼쪽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군수 장비의 생산 속도와 설비 투자 부족을 해소해라. 즉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주가 부양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미친 듯이 만들어라. 나 이거 엄청 필요하거든. 뭐 이제 뭐 덴마크의 그린란드도 노린다는 소문도 있고 남미의 뭐 콜롬비아나 손봐줄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완전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써먹을 때가 너무 많다. 즉 병 주고 약 주고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국방 예산을 늘린다고 하고 하면 이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뭐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있습니다. 이거 그냥 뭐 협상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일단은 때렸는데 결국은 본인의 이제 마가를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말을 약간 바꾸면서 오히려 더 좋게 됐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트럼프는 하고 싶은 거 한다. 반드시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뉴스도 있었어요. 이것도 좀 특이한데요. 트럼프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단독주택 사지 마세요. 집값 오릅니다. 주거비 안정시켜야죠. 라고 하면서
갑자기 기관들에게 집을 사지 말라고 합니다.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것도 특이하죠. 그래서 사모펀드들이 지금 날벼락을 맞았다. 이 사모펀드들이 이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제 뭐 블랙스톤이다, 아폴로다, 심지어 블랙락도 꽤나 떨어졌었거든요. 이거는 또 무슨 소리지? 즉 집값 잡고 투표를 위해서 중간 선거를 위해서 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뉴스도 있었네요. 다 오늘 이 얘기입니다. 아침에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익을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데 쓰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 뭐 거의 뭐 원유 수익으로 이제 미국산으로 바로 바꾼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60여 개 지금 국제 기구에 가입돼 있는데 요거 다 탈퇴하겠다. UN 산하 기구만 제가 찾아보니까 31개, 비유엔 이제 산하 기구가 36개, 66개인가 67개 정도 되는 거를 다 탈퇴한다. 왜냐하면 이거 다 세금 낭비 아니냐. 그리고 미국의 국익과 반대되는 기구들이 너무 많다. 나 이거 필요 없다. 돈 낭비다라고 하면서 지금 탈퇴를 한다라고 하는 이게 하루 만에 나왔던 게 굉장히 지금 급발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올해 트럼프는요, 자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즉, 작년에는 이제, 어려운 거, 관세 전쟁이 훨씬 어렵잖아요. 다른 뭐 외국 상대로 이제 힘든 일을 많이 했다면, 올해는 자국 내에서 이 마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 난이도가 좀 낮다는 겁니다. 내 자국 내에서 하는 거 조금 쉽죠. 그래도 요 자국 내에서 마가를 위해서 정말 모든 일을 서슴없이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한번 들어가 본다면 우리가 트럼프의 뭐 정책이 잘 될 것이다, 성공을 해야 된다, 뭐 중간 선거를 승리해야 된다, 뭐 트럼프를 믿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중간 선거 뭐 패배해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분의 성공, 뭐 승리 이런 것보다는 트럼프가 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과정이나 행동이나 본인의 재산이나 뭐 사업 내용이나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투자로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좀 냉정하게 가봐야 된다. 이분의 승리는 우리랑은 상관이 없죠. 자, 그거를 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데 트럼프는 올해 정말 서슴없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해낼 것이다. 본인의 승리를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한 예가요. 유동성을 뿜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 정말 많이 봤지만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하얀색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고요. 주황색이 비트코인인데요. 이 대차 대조표가 올라가면 하얀색이 올라가면 20년도 보셨겠지만 비트코인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말 유동성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그리고 23년, 24년 해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이 하얀색이 꺾일 때는 비트코인도 꺾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사실 24, 25년 계속 올라왔잖아요. 이 자체가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떨어지는데 오르는 게 저는 좀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당선이라든지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다든지 또는 예전 그 제니 렐런 재무장관이 정말 이 마술사였잖아요. 뒤에서 뒷돈으로 유동성을 뿜어내는 뭐 영래포를 잔뜩 채워놨다가 그걸로 뒤에서 슉슉 넣으면서 금리 인상기에도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을 했었죠. 그런 좀 이례적인 상황이 있어서 23, 24, 25도 이렇게 쭉쭉 올라왔지. 사실은 더 큰 근본적인 연준의 대차 대조표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다? 여기요. QE 스타트라고 해서 하얀색 이게 지금 빼꼼 올라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왼쪽이 제가 확대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한 겁니다. 피벗이 막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뭐 혹자는 노란색처럼 이거 올리다가 꺾이겠지. 노란색처럼 결국 뭐 유동성도 꺾이고 뭐 크립토 겨울 오고 너 트럼프는 실패할 거야.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트럼프는 뭐 스캇 베센트를 통해서든 연준을 장악해서든 작년에 아껴놨던 유동성 실탄을 올해 어마어마하게 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유동성에 장사 없으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겨우실 수 있겠는데요. 제조 PMI 지수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게요, ISM 협회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가 50 이하였을 때 정점이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50 이하에서요, 사이클이 끝난 적, 뭐 정점이 온 적, 정점 근처까지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여기 보시면 아래쪽이 하얀색이 PMI 지수고요. 이제 위에 있는 차트가 비트코인인데요. PMI,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PMI가 50 밑에서 놀 때, 즉 굉장히 실물 경제가 안 좋고 제조업 구매자들이 안 살 때, 재고 쌓아두고 안 살 때 얘기입니다. 정점과 가까워 보이시나요? 아니면 저점과 가까워 보이시나요? 첫 번째 빨간색,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좀 이례적으로 늘어져서 그렇지 정점이라고 보기에는 과거에는 오히려 저점 근처에 가까웠다. 근데 이게 지금 이례적으로 이 50 이하 구간이 늘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포기하고 뭐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점에 저는 가깝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유동성이 올라갈 텐데 이 기간이 지금 길어지니까요. 계속 지금 단타 치고 롱숏 치고 계속 청산되고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득실득실하다. 그중에 대표 주자가 또 오랜만에 나왔더라고요. 제임스 윈이라는 뭐 네임드 뭐 트레이더라고 하는데요. 자, 이분이 지금은 복귀를 했다는 거는요. 그동안 있었던 돈 청산돼서 다 잃어버리고 뭐 한때는 수천만 달러 벌었잖아요. 지금 돈을 얼마 빌려왔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하루 동안 12번 청산이 됐다는데 또 당연히 잘 나갈 때가 있겠죠. 비트코인 40배 롱을 치면서 뭐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냥 수십만 달러 정도 번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하면 약수한 돈을 들고 와서 돈을 벌었는데요. 지금 이분의 느낌으로 볼 때 이더리움과 페페가 좀 뭐 방어도 잘하고 특히나 민코인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25배, 페페 10배 롱에 다시 다 태웠는데 그게 지금 줄줄이 청산이 되고 있다. 또 돈을 빌린 돈 다 잃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오늘 한번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인생 최고의 힘을 과시하면서 증시, 코인, 유동성을 폭발시키는 한 해가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서도요. 마지막으로 양도세 전에 수익 기회가 될 한 해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도 뭐 단타로 홀짝 게임을 하고 있다면은 과거에 뭐 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놓을 걸 하면서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않을까,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 한해는 정말 후회 없는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